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한 남성이 누군가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 4차선 도로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는데요. 도로 한복판에 한 여성이 미동도 없이 누워 있습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별별 상담소에 온 이 사연 정말 좀 함께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이 사연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양 변호사님이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사연자분은 30대 남성입니다. 그리고 아내분을 대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연애한 끝에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내분 같은 경우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원하던 대기업에 취업을 했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주변에서 다 인정받는 그런 아내였다라고 합니다. 정말 누가 봐도 부러운 그런 커플이었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대요. 그 결혼한 지 5년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해서 그런데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시험관 아기를 시도를 했고요. 결국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참 행복하셨겠어요. 네, 아내는 평소에 건강한 사람이었고 출산 직전까지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분만을 할 때도 아내가 이제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 천사들 데려올게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분만실로 들어가는데요. 분만실 들어가기 전에 네, 남편에게 천사를 데려올게. 네, 그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40분 뒤에 아내가 피를 흘리면서 분만실 밖으로 실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충격적인 말을 전했는데요. 아내가 분만 도중에 심장이 멈췄다. 현재 매우 위험한 상태다라고 전한 겁니다. 다행히 쌍둥이 딸들은 무사하게 또 건강하게 태어났지만요. 아내는 그날 이후 의식불명에 빠졌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분만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보 천사들 데려올게 하고 들어갔던 내 아내가 네, 30분 만에 의식불명 상태가 됐습니다. 40분 만에인데요. 모든 게 달라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제보자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을 부모님한테 맡겨두고 정말 한 달 동안 아내를 돌봤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한 달 만에 아내가 깨어났는데 의식이 회복됐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그 심장이 멈췄을 때 뇌 손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지능이 한 4살 정도 수준의 중증 뇌 장애를 좀 입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처음 만났을 때도 남편은 알아보지만 나머지는 다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아이들도요. 지능 수준이 아주 아이들도 뭐 못 알아볼 정도로 아주 지능 수준이 4살에 불과했고 결국은 남편이 이 4살 지능을 수준이 된 아내하고 쌍둥이 아이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쌍둥이들이야 이제 당연히 신생하고 갑자기 성인이던 내 아내가 4살짜리 지능에 정말 또 아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제보자는 결국에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살펴야 되는 지금 존재가 3명이나 되잖아요. 아내와 2딸을 돌보는데 전념을 했고요. 아이들도 돌보지만 아내한테도 밥도 먹이고 대소변도 다 돌봐줘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내 너무너무 똑똑했으니까 결국 우리 아이들을 알아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를 알아보는 것보다 어쩔 때는 아이를 질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거나 힘들게 하면 아이를 막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마음이 무너지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6살이 된 쌍둥이 아이들도 이런 엄마를 보면서 뭔가 무서워하고 본인보다 지능이 낮잖아요. 예. 굉장히 좀 불편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게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에겐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요. 자, 제보자 남편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계속 집을 나가려고 해요, 밤마다. 치매가 이제, 치매. 얼마 전에도 이제 4차선 도로 그 가운데 가드레일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누워가지고 울고 있더라고요. 이제 대소변은 이미 다 본 상태고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울고 있다는 얘기 듣고 살긴 살았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아유, 진짜 말이 안 나오네요. 예. 네, 아내는 뇌 손상으로 인해서 치매 증상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밥을 먹고도 배고프다면서 울거나 또 고집을 부리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내가 수시로 집 밖으로 나간다는 거였습니다.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아내가 몇 시간이고 사라지는 일이 있었던 건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제보자가 잠을 자다가 아내가 없어진 걸 알고 거리로 뛰쳐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유. 당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상황이었는데 우산도 못 쓰고 아내를 찾아 헤매다가 4차선 도로 항복판에서 가드레일 쪽에 누워있는 아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당시 아내가 정말 죽은 줄 알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아내는 대소변 실수까지 한 상태로 비를 맞으면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보통 이러면 주변에서 예.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들 하실 텐데 말이죠. 네, 정말 이렇게 더는 못 사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이 제보자가 아내의 의료 기록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걸 확보한 다음에 전문가한테 문의를 좀 해봤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한 15분 정도 늦게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이러면 결국은 의료 기록지에 따르면 병원 측 의료 소송, 의료 과실의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얘기를 좀 하니까 병원 측에서는 우리 의료 과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필요하면 소송하라라고 오히려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보자 입장에서 현재 상황이 어렵습니다. 빚까지 지고 있고 또 가족을 돌보는 상태에서 파상 직전이고요. 이 소송을 할 수 있는 금전적 여유는 없고요. 이 최근에 정부에서 출산사고 보상제도 시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이거는 예. 아이들이 내성마비가 신생아 내성마비가 왔거나 산모가 사망했을 때 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걸로 지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배상이나 보상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출산 사고 보상 제도라는 게 있지만 산모가 죽어야 사망해야 네,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해당이 안 되는군요. 살아 있고 중증 장애를 입은 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이들 신생아는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쎄요. 지금 이 상황만으로 뭐 의료 기록지만 가지고 뭐 의료 과실이다 아니다 판단하기엔 너무 이르기도 하고 국가에서 보상 체계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데 아마 법을 만드는 쪽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 같은데 다만 그 취지를 따진다면 아이가 출생 도중에 이제 의료 사고가 아니더라도 뇌성마비를 겪는 경우가 있다라면 산모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라서. 근데 문제는 이것도 이제 사후적으로 지금 국가가 만든 거라서 이게 법을 고친다고 이게 구제가 가능할지 어쩔지는 잘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사연자분도 이것저것 알아보셨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방책을 못 찾으셔서 저희한테까지 사연을 보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저도 먹먹하고 정말 너무 죄송스러울 정도네요. 국가가 2025년에 이런 경우를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없나 답답합니다, 진짜. 자, 교수님, 보통 사람들이었으면 이혼을 할까? 뭔가 별의별 상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삽니까? 지금 저는 직업도 없어요. 근데 키워야 될 아이들은 멀쩡하게 지금 6살짜리 쌍둥이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아내라는 사람은 이 지경이고요. 어떻게 삽니까? 네, 그러니까요. 개인한테 맡겨서는 이 가정은 살 수가 없죠. 가정 내 보호는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공적 개입과 주변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도와주어야만 이 가정이 유지될 수 있어요. 이거는 남편이 무능하거나 무책임해서가 조금도 아닌 거죠. 남편은 아내를 지금 어떻게든지 지키고 싶어 하시는 걸로 전달이 되었어요. 주변에서는 아내를 장애인 시설 등에 맡기라고 권유하는데 본인은 절대 그럴 생각이 없고 아내를 어떻게든지 지키겠다고 얘기하시는 정말 사랑꾼 남편입니다. 이미 6년 이상을 이렇게 해오신 거예요. 근데 세상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남편은 이미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번아웃 되어 있으실 것 같고요. 이 아이들도 사실은 굉장히 조금 불안하고 애착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엄마가 너무 좋지만 엄마가 좀 무서운 상태고 또 이 아내도 가출하고 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학적 돌봄도 필요하고 사회복지적 돌봄도 필요해서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마음 그대로 간직하시면서도 뭔가 이제 시설의 도움이나 주변인들의 도움을 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찾아보고 좀 마음을
좀 단단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듭니다. 예. 자, 가족 여러분들도 많은 말씀 주시네요. 네, 경미훈님은 제보자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사연을 보냈을 텐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셨고요. 나록도록님도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예.